손녀의 돌잔치를 앞두고 금은방 앞에 서신 적 있으신가요? 예쁜 돌반지 하나 해주려고 들어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그냥 발걸음을 돌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돌반지 한 돈에 30만원, 40만원이면 넉넉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금값이 오르는 데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금융과 경제 흐름을 살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금을 단순한 장신구로만 생각하시다가 큰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뒤늦게 비싸게 사셔서 후회하시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왜 전 세계 금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금값이 앞으로 7,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전 세계 무역은 달러로 한다는 것도 그런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석유를 살 때도 달러, 금을 살 때도 달러, 나라 사이에 큰 거래를 할 때도 달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달러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탈달러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낯선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달러 대신 다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달러를 덜 쓰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 나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가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겨난 겁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서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부쩍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흔들리면 왜 금값이 오를까요?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달러는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입니다. 많이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금은 땅속에서 캐야하고 전 세계에서 연간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맘대로 더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금으로 눈을 돌립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이명자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71세이신 이분은 평생 근검 절약하며 사셨고 노후 자금 대부분을 은행 적금과 달러 예금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탈달러화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환율이 크게 오르내리고 달러 이자도 별로 없다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금이 오른다더라, 달러가 위험하다더라 하는 말만 들릴 뿐이었지요. 결국 그분은 뒤늦게나마 금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셨고 조금씩이나마 자산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작 이런 흐름을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셨지요.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달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금이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변화의 시기마다 금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모른 채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중앙은행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나라의 큰 은행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돈 흐름을 관리하고 외환이나 금 같은 중요한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금협회라는 국제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수십 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고 폴란드, 터키, 인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자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큰 금고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수천억, 수조, 원어치의 금을 산다는 건 그냥 기분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치밀한 분석과 판단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금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조용히 금을 쌓고 있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박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로 30년간 중소기업 격리 업무를 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숫자와 경제에 밝으셨지만 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가져온 뉴스 기사 하나를 보게 되셨는데 중국 중앙은행이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신호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자금 일부를 금 관련 상품으로 조금 옮겨두셨고 이후 금값이 꾸준히 오르는 걸 보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바꾸신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분산하신 덕분에 불필요한 위험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이 움직임은 금값에 강력한 상승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큰손 구매자들이 계속 사들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금값이 앞으로 7,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을 내놓은 사람들이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과 경제연구기관 그리고 수십 년간 금 시장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입니다. 현재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 7,000달러를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지금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쌓여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하고 달러가 많아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는 결국 금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세계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향합니다. 셋째로 앞서 말씀드린 탈달러화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흐름이 더해집니다.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7,000달러가 언제 될지 정말 그 수준까지 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오를 방향으로 강한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최순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을 남기셨습니다. 주변에서 금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그게 뭔가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셔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한국초폐공사에서 판매하는 소형 골드바를 소량 구입하셨습니다. 1g짜리 작은 금을 몇 개 사신 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으셨는데 사신 이후로 금값이 꾸준히 오르는 걸 보시면서 점차 안심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금은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안심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세상이 불안할수록 그 작은 골드바가 마음의 버팀목이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금값 7,000달러가 되든 안 되든 방향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7,000달러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읽고 조금이라도 준비하느냐,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치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 많은 분들은 그게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끼십니다. 하지만 금값 상승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건 바로 돌반지입니다. 손자 손녀의 돌에 금반지 한 돈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금 한 돈이 50만 원, 6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드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금값이 온스당 7,000달러 수준까지 오르면 순금 돌반지 한 돈의 가격은 충분히 1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돌반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과에서 금리 하나 하는데 드는 비용도 오릅니다. 결혼 예물 비용도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장롱 안에 오래된 금반지나 목걸이가 있다면 그것도 자산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금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금을 더 사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 쏠림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금이 자산의 일부로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지금 갖고 계신 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순부님 이야기를 들을게요. 올해 79세이신 이분은 결혼 당시 받은 금부치들을 평생 장롱 속에 보관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팔 생각도 더 살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처럼 여기셨던 거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금값이 많이 올랐다며 한번 감정받아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가셨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십 년 전 받으신 금부치들의 총 무게를 재보니 꽤 되었고 현재 시세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걸 팔아야 하나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 끝에 당장 팔기보다는 일부는 현금화하고 일부는 계속 보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 더 오른 금값 덕에 현명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금이 자산이라는 걸 이렇게 늦게 알게 되어서 아쉽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금을 단순한 장신구로만 보지 않고 자산으로 바라보시는 눈이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돌반지가 100만 원이 되는 시대는 단순히 선물 비용이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이 우리 일상에서 갖는 의미와 무게가 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금값이 오르고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갖고 계신 금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래된 금반지, 목걸이, 팔찌. 형태가 어떻든 간에 순금이라면 자산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금은방에 가셔서 무료로 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 금을 구입하실 생각이라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알아두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물 금을 직접 사는 방법, 은행의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물 금은 손에 잡히는 안심감이 있지만 보관이 문제입니다. 골드뱅킹은 통장에 금 무게 단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소액부터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 어떤 방법이든 한꺼번에 큰돈을 넣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금은 전체 자산의 일부로만 가져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현금, 예금, 부동산 등 다른 형태로 분산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금만 믿고 다 몰아넣는 방식은 어떤 자산이든 위험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병철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로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이 늘 마음 한편에 있으셨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시고 은행에 가서 골드뱅킹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셔서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주식처럼 매일 들여다보실 필요도 없었고 예금처럼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으셨습니다. 2년쯤 지나자 금 시세가 오르면서 그 통장의 평가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았다고 하신 건 복잡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통장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연금과 골드뱅킹 통장을 함께 두시니 시장이 불안할 때도 마음이 한결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금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노후 생활의 안정감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금부터 파악하고 조금씩 천천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달러와 금값 7,000달러, 어렵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반지 가격 하나만 봐도 이 흐름은 이미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금은 화려한 재테크의 도구가 아닙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움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씩 현명하게 대비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열심히 사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잘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